오늘 영상은 국내 최고의 산삼 건강식품 브랜드 백진삼과 함께합니다. 백진삼은 무려 100년 된 산삼의 DNA를 복제하는 데 세계 최초로 성공을 해서 이 한 포에 시중에 유통되는 어떤 제품보다 고농축의 산삼 진액을 담은 제품이고요. 제가 이 효과는 정말 증명할 수 있는 게 페노트래블로 유럽으로 경기를 보러 갔을 때 제가 코로나에 걸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광고를 위해서 백진삼을 챙겨갔었는데 몸이 정말 아플 때마다 안 되겠다 싶을 때 백진삼을 하나씩 먹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 한 포를 먹을 때마다 순간적으로 이 기력이 올라오면서 몸이 괜찮아지는 느낌을 받으면서 정말 백진삼의 힘으로 페노트래블을 끝마쳤던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이미 효과는 증명된 제품이고요. 약국에서도 찾아보실 수가 있고 이미 구매평이 8,000개에 달하는 산삼 건강식품을 드시는 분들께는 가장 유명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백진삼 30포짜리 한 박스를 16만 8천원에 정가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새벽의 축구 전문가 링크로 들어가시면 13만 9,800원에 현재 구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고정 댓글을 통해서 좋은 가격에 백진삼을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민혁 선수가 유럽 진출 이후 첫 번째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고요. 오늘 첫 번째 선발 경기였는데 어시스트를 기록했어요. 이 장면이었죠. 이 장면을 보면 앞쪽에서 동료 선수가 공중볼 경합을 했고요. 이 선수가 이제 사이토 코기, 이제 일본 선수 경합을 하는 장면이었는데 여기서 볼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때 양민혁 선수가 떨어지는 볼을 향해서 달려갔죠. 그리고 이 달려갈 때 상대 수비수가 달려왔습니다. 여기서 양민혁 선수가 이 떨어지는 볼에 대한 컨트롤이 정말 기가 막혀요. 어떤 거냐? 상대가 이렇게 달려오니까 달려오는 역방향으로 컨트롤을 해요. 이게 양민혁 선수가 K리그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여줬던 장면이거든요. 이런 센스 있는 볼터치 한 반에 상대를 역동작에 걸리게 만드는 이 장면 보시면 확대를 해서 보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볼이 떨어질 때 아예 바운드도 되기 전에 상대가 몸으로 밀면서 들어오니까 볼을 컨트롤을 해요. 딱 터치하면서 상대가 달려오는 반대 방향으로 터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대가 달려오면서 가속도가 붙어서 역동작에 걸리니까 볼 터치를 한 다음에 본인은 뒤로 돌아뛰는 거죠. 아주 센스 있는 플레이였죠. 그리고 이게 챔피언십이 몸으로 밀고 들어와요. 보통 완전 강하게 막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강하게 들어오니까 볼 터치를 한번 툭 하고 요리조리 피해 나가는 이런 이제 플레이를 보여준 거예요. 완전히 이 선수를 속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멀리서 보면 양민 선수가 떨어지는 볼을 향해서 달려들 때 상대 수비수가 달려오니까 툭 치고 본인은 뒤로 돌아뜁니다. 완벽하게 역동작에 걸려서 여기서 한 명을 정말 순식간에 벗겨냈어요. 측면 공간을 완전히 무너뜨렸죠. 그 다음에 반대편에 체어가 안쪽으로 들어오거든요. 이때 양민혁 선수가 심지어 이 측면에서 또 어떤 장면을 보여줬냐면 양민혁의 강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측면으로 돌파를 한 다음에 K리그에서도 그랬는데요. 크로스를 올려줄 때 패스기를 굉장히 잘 봅니다. 이걸 이제 측면에서 약간 스루 패스를 준다 라는 표현을 이제 잉글랜드에서 좀 해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크로스를 올릴 때 상대 수비의 위치를 확인하고 가운데로 들어오는 동료 선수에게 패스를 정확하게 딱 내주는 거죠. 요 사이로. 그리고 달려 들어오는 선수의 타이밍에 맞게 딱 주니까 여기서 쉐어가 들어오면서 발에 맞춰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요 장면이 양민혁 선수가 앞으로 챔피언십에서 뭔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만한 딱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양민혁의 기술이 통한다. 그리고 양민혁의 이런 스피드도 통한다. 그리고 양민혁 선수가 선발로 나왔는데 첫 번째 경기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이것 자체가 일단 남은 경기들의 양민혁 선수를 오른쪽에서 감독도 쓸 가능성이 높아졌고 양민혁 선수도 이제 잉글랜드 무대에 적응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적응해야 된다는 문제를 오늘 경기 뭔가 양민혁 선수가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경기였어요.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오늘 경기를 봐도 양민혁 선수의 플레이가 어쨌든 좀 눈에 띄는 장면들이 나왔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그랬냐? 이 QPR은 이 팀은 왼쪽에서 볼을 많이 소유해요. 이 코기 사이토와 체어 이 두 명의 선수가 오른발을 쓰는 공격형 미드필더예요. 그러니까 빌드업을 할 때도 후방에서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일단은 사이토와 체어가 내려옵니다. 심지어 프레이까지 이 공간으로 내려와요. 최전방 공격수. 그러면 이쪽에 수비가 쏠리게 되잖아요. 그럼 쏠릴 때 방향 전환이 예를 들어서 사이토와 체어에게 갔다가 넘어가거나 아니면 사이토와 체어가 볼을 잡으면서 수비를 끌어당겼다가 뒤로 패스를 한 다음에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양민혁 선수가 아무래도
왼쪽에 비해 짧은 패스를 막 주고받진 않아요. 그래서 이 플레이 타임을 보면 왼쪽에서의 플레이 타임이 조금 긴데 왼쪽에서 볼을 받다가 양민혁이 뛰어나가는 공간으로 한 번에 뻥 약간 직선적으로는 패스를 보내주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경합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경합 상황에서 오늘 양민혁 선수가 괜찮은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제 오프 더블 플레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상대 선수와 경합이 됐을 때의 양민혁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까 이게 궁금했잖아요. 그런 플레이가 나왔어요 오늘 실제로. 이 장면을 보면 확실히 양민혁 선수가 오른쪽에 일단 빠져있는 장면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코기 사이토 그리고 프레이, 체어 3명의 선수가 왼쪽에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수비가 이쪽에 쏠려 있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일단 코기 사이토가 가운데로 접고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양민혁이 뛰어 들어가니까 이 공간으로 여기서 패스를 주려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볼을 잡고 접고 들어온 다음에 찔러줬는데 양민혁이 뛰어 들어가는 공간에서 아쉽게 수비가 커팅하는 장면이거든요. 이런 장면이 되게 자주 나옵니다. 이게 골 나오는 장면인데 이때도 오른쪽에서 프레이, 코기 사이토, 체어 3명의 선수가 있다가 여기서 체어한테 패스가 갔어요. 그리고 체어가 여기서 돌아섰는데 여기서 이제 그대로 슈팅을 하게 됐지만 반대편에서 양민혁이 뛰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여기서 접고 들어온 다음에 슈팅을 할 때 양민혁이 뛰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뭐 슈팅으로 득점이 나왔지만 슈팅이 아니라 패스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가면. 이런 장면들이 양민혁 선수를 어쨌든 이 QPR이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더 다행인 면도 있어요. 양민혁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구나.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코기 사이토, 체어, 그리고 프레이, 여기에 이제 미드필더까지 모든 선수가 일단 왼쪽에서 볼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수비가 이쪽에 쏠리죠. 그 순간 볼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오는데 이때 바로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방향 전환 패스를 해줍니다. 그러면 반대편에 양민혁 선수가 넓은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양민혁 선수가 볼을 잡은 다음에 돌파가 되면 이런 장면이 더 많이 나올 거고,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으니까 아마 양민혁 선수에 대한 영향력이 늘어나고 그러면 더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하는 패스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넓은 공간에서 양민혁 선수가 과감하게 돌파할 수 있는 자신감을 오늘 얻었다는 거, 그리고 저런 장면이 많이 만들어지면 많이 만들어질수록 양민혁 선수가 더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일단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다.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이 경합 상황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장면도 왼쪽에서 뒤로 갔다가 뒤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그 코기 사이토나 체어 이런 선수들이 모여있는 왼쪽보다는 짧은 패스가 많이 안 나와요. 대신 이렇게 롱 패스를 뿌려주고 이때 앞쪽에 양민혁 선수가 달려갑니다. 상대 수비수랑 경합을 하고 있죠. 볼이 요 공간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앞쪽 공간으로. 그리고 이제 오늘 경합했던 선수가 엘더라고 호주 선수예요. 여기서 경합을 하는데 먼저 엘더가 자리를 먼저 잡았어요. 그리고 이때 양민혁 선수가 뒤따라서 움직이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양민혁 선수가 보여줘야 되는 건 챔피언십이 피지컬이 좋으니까 저 경합 상황에서 어떤 플레이가 나올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늘 양민혁 선수의 플레이처럼 달려나가는 상황에서 무언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오히려 오늘 경기는 양민혁 선수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을 때는 아쉬운 게 있었어요. 왜냐면 내려왔을 때는 상대가 피지컬이 크니까 양민혁이 약간 등지면서 내려올 때 막 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볼 빼앗기는 장면이 몇 번 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앞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갈 때, 상대랑 달려나가면서 경합을 할 때 이때는 몸싸움도 있지만 양민혁 선수의 이런 민첩함, 저돌적으로 이제 몸을 밀고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통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통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 장면인데 여기서 볼을 먼저 상대 선수가 컨트롤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컨트롤이 되는 순간 양민혁이 저돌적으로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약간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터치가 약간은 튀어요. 그러니까 양민혁 선수가 몸을 막 밀고 들어가면서 저돌적으로 상대 선수와 몸싸움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볼이 튀었을 때 양민혁이 워낙 민첩하기도 하니까 볼이 떨어지는 순간 양민혁이 바깥 코스로 돌아뛰면서 더 빨리 상대 선수보다 몸을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심지어 상대가 이 볼을 지키다가 양민혁 선수의 저돌성에 밀리면서 볼을 내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양민혁 선수가 경합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 선수가 오히려 넘어지기까지 해요. 이게 이제 반칙으로 선언이 됐는데 만약에 이게 골로 들어갔다면, 이제 프리미어리그였다면 그냥 득점이 될 수 있는 장면이었죠. 이런 걸 보면 양민혁 선수가 이런 경합 상황에서도 오늘 경기 달려나가는 상황에서 상대 선수와의 경합도 훌륭하게 해냈다.
라는 게 정말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이제 보면 QPR이 양민혁 선수에게 이렇게 달려 들어갈 때도 이제 좋은 패스를 넣어주는데,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어떤 게 있냐면 반대편으로 넘겨줄 때 양민혁 선수가 뭐 피지컬이 막 좋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공권 싸움을 양민혁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중앙 미드필더인 필드란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키가 큰 선수거든요. 그래서 공격할 때 보면 이 선수가 사실상 프레이가 전방에 있을 때 프레이가 키가 큰 선수잖아요. 필드까지 올라와서 거의 투톱처럼 움직여요.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가 올라오는 걸 머리로 맞추는 장면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올 때 프레이와 필드가 순간적으로 오른쪽으로 나가주면서 이쪽에서 머리로 볼을 맞춰주고요. 이때 양민혁이 뒤로 돌아뛰는, 여기서 이제 세컨볼을 양민혁에게 주는 이런 장면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양민혁을 활용을 할 때 오른쪽에서 양민혁이 달려나가는 공간으로 볼을 때려주고 맞춰주거나 아니면 머리에 맞춰서 떨어뜨려주는 이런 장면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장면도 왼쪽에서 볼을 돌리다가 뒤로 준 다음에 여기서 롱킥이 들어가요. 롱킥이 들어갈 때 앞쪽에 이제 말씀드렸던 프레이랑 필드가 뛰어가고 있고 양민혁 선수가 가장 반대편에 있습니다. 일단 이 공간으로 이제 볼을 주는 건데, 여기서 롱킥이 들어갈 때 앞쪽에서 싸워줍니다. 싸워주고요. 이때 머리로 볼을 맞추면서 달려 들어오는 양민혁에게 떨어뜨려줘요. 이것도 양민혁 선수의 달려 들어가는 공간으로 볼을 떨어뜨려준다 라는 게 적용된 장면이었죠. 그러면서 여기서 떨어뜨려주면서 양민혁 선수가 좋은 공간에서 볼을 받았어요. 물론 여기서는 이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없으니까 바로 크로스를 못 올리고 약간 타이밍을 지켜줬다가 백패스, 여기서 이제 풀백이 올라오면서 크로스를 올리는 이런 장면이었는데, 이런 장면도 보면 확실히 이 양민혁을 QPR이 여러 면으로 일단 지원해주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양민혁 선수가 오늘 경기 좋았던 거는 뭐냐면 저렇게 공간이 넓게 만들어졌을 때 침투하는 것도 어쨌든 괜찮았고, 양민혁의 장점은 직선적으로 측면을 쓰기도 하고요.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는 플레이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보면 양민혁 선수가 측면으로 그냥 달려나가는 게 아니라 접고 들어오는 플레이도 꽤 잘해요. 그래서 아주 중요했던 돌파 장면이 또 있었습니다. 양민혁 선수가 볼을 잡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경합을 했었던 이제 엘더란 선수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어시스트 했던 장면과 비슷한 건데, 상대가 달려들 때 오히려 역동작을 노려요. 이 장면 보시면 달려오니까 양민혁 선수가 가랑이 사이로 볼을 넣고 달립니다. 이런 센스가 있으니까 이제 상대가 피지컬을 앞세워서 달려 들어와도 요리조리 피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가랑이 사이로 볼을 넣은 다음에 일단 돌파가 돼요. 상대 선수가 달려갔다가 오히려 역동작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양민혁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하냐면 앞쪽에 프레이가 있었습니다. 피지컬 좋은 프레이한테 먼저 줘요. 그 다음에 본인은 가운데로 뜁니다. 그래서 프레이가 볼을 받아서 양민혁한테 넘겨주는 거죠. 요 2대1 패스를 굉장히 센스있게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볼을 프레이가 받아서 가운데로 넘겨주는데 양민혁 선수가 정말 좋은 오프 더 볼을 보여주면서 측면에서 돌파 이후에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앙 지역에서 양민혁 선수가 볼을 받거든요. 근데 이 장면을 보시면 양민혁부터 시작하는 돌파, 그러니까 상대 수비가 돌파가 되니까 양민혁이 커버를 해주러 또 움직이기도 하고 오른쪽에서 볼을 계속 주고받으니까 순간적으로 쏠렸어요. 쏠리는 순간 양민혁이 패스를 다시 연결을 받아서 반대편 공간으로 넘겨주는 거죠.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양민혁이 수비를 한쪽으로 다 쏠리게끔 만들고 반대편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 이 선수가 이제 코기 사이토, 그 일본 선수거든요.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을 해줘요. 넓은 공간에서. 그리고 이 공간에서 코기 사이토가 좋은 위치에서 볼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양민혁 선수가 패스를 준 다음에 본인은 다시 코기 사이토를 도와주기 위해 돌아뛰기 시작해요. 정말 부지런하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코기 사이토가 볼을 잡았을 때 양민혁은 돌아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양민혁이 돌아뛰니까 상대 수비가 양민혁 때문에 약간 측면을 신경 써야 되는 장면에서 코기 사이토가 슈팅할 수 있는 이런 찬스까지 결국에는 양민혁 선수가 마지막에 만들어주는 이런 모습까지 나왔어요. 이런 장면 보면 확실히 이 양민혁 선수의 플레이가 참 센스가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양민혁 선수의 그 선발이 왜 나왔냐면 오늘 경기 전에 원래 주전으로 나오던 폴 스미스가 약간 몸 상태가 좋진 않았대요. 그래서 경기 전부터 양민혁이 데뷔전을 선발로 치를 수도 있다, 홈에서. 왜냐면 폴 스미스의 부상이 경기 전에 회복이 안 되면 그러면 양민혁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폴 스미스가 부상에선 복귀를 했는데 이제 오늘 경기가 3일 만에 치러지는 경기였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제 양민혁 선수가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챔피언십은 46경기라고요. 오늘 경기가 33라운드였어요. 이번 라운드가 이제 25라운드인데 프리미어리그는 거의 10경기 차이가 나죠. 챔피언십하고. 그러면 이 챔피언십이 유럽 대항전을 하는 것처럼 수요일, 목요일 이런 평일에 경기가 하나씩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담이 있고 그 과정에서 양민혁 선수가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더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폴 스미스도 몸이 안 좋고 3일 전에 경기를 했고 심지어 오늘 경기가 이제 더비와의 경기였는데 더비가 강등권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민혁 선수에게 기회가 온 거고 이 기회를 너무나 잘 살려줬다. 그리고 이제 그 폴 스미스와 이제 긍정적인 건 다른 플레이를 어쨌든 보여줬다는 거예요. 폴 스미스는 직선적인 선수입니다. 약간 체구가 작고 좀 단단한 편이고 오히려 직선적으로 막 달려가는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양민혁 선수는 조금 더 유연한 플레이를 좀 할 수 있는 선수죠. 플레이메이커적인 기질도 갖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이렇게 오른쪽에서 반대로 넘겨주는 패스도 했고 떨어지는 볼을 센스 있게 툭 건들면서 상대를 역동작 걸리게 만드는 이런 플레이도 하고 폴 스미스와 비교했을 때 뭐 양민혁 선수가 더 잘한다 이렇다기보다 다른 스타일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양민혁을 기용할 수 있는 이제 선택의 폭도 넓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오늘 경기가 아주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양민혁 선수의 플레이를 일단 QPR이 잘 쓰는 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요 10번의 선수가 체어고요. 14번이 코기 사이토예요. 왼쪽에 쏠려 있죠. 반면에 양민혁 선수는 최전방에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볼을 잡아서 방향 전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또 키가 큰 선수 필드가 또 올라가니까 여기서 방향 전환했을 때 필드의 머리에 맞춰서 양민혁에게 떨어뜨려주는 이런 장면도 나오고요. 이 평균 위치만 봐도 양민혁 선수가 오늘 QPR 선수들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서 뛰었어요. 이게 일단은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방향 전환을 한다는 것은 아이솔레이션이라는 게 1대1이 되는 선수 공간이 넓을 때 그 공간에서 확실하게 돌파가 되는 선수에게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QPR이 첫 번째 선발 경기에서 줬다는 거. 다만 당연히 좀 피지컬적으로는 이제 상대가 달려들 때 버티는 플레이가 양민혁 선수의 장점은 아니니까 내려오면서 볼을 받을 때는 볼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거는 양민혁 선수가 이제 그 QPR 선수들하고 조금은 더 호흡이 맞아야죠. 그 QPR 선수들이 양민혁한테 저런 패스를 주면 양민혁이 아무래도 피지컬에서는 저런 싸움에서는 좀 밀릴 수밖에 없구나. 이 장면은 양민혁 선수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을 수 있게 뒤에서 패스가 넘어가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상대 수비수가 양민혁을 향해서 막 달려옵니다. 그래서 양민혁이 볼을 잡았는데 약간 등을 졌는데 상대가 달려오면서 부딪혀요. 그러니까 이 볼을 양민혁 선수가 컨트롤을 못하고 결국에는 상대 선수에게 볼을 뺏기는 이런 장면이거든요. 이런 모습을 이제 오늘 경기 양민혁 선수가 잘할 때는 저렇게 내려오면서 볼을 받는 것보다 달려나가면서 볼을 받는 이런 거니까 이제 양민혁 선수의 아마 장점을 QPR 선수들도 조금씩 이해를 하지 않을까 싶은 거고 그리고 양민혁 선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건 어떤 거냐면요. 이제 상대가 피지컬이 좋으니까 이제 챔피언십에서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그 어시스트 하는 장면도 그렇고 시간이 늘어나니까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피지컬로 이 선수를 이기면서 막 버티거나 이런 걸 사실은 뭐 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대신에 상대가 달려나올 때 이것을 역으로 이용하는 센스 그게 어시스트에서도 나왔지만 많이 나왔거든요. 이 장 보시면 양민혁이 볼을 받아요. 근데 상대 중앙 수비수가 또 달려 나옵니다. 이때 양민혁이 어떤 센스를 보여주냐면 뒷발로 패스를 보내주고 본인은 앞으로 달려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뒷발로 준다는 게 이미 몸을 반대로 돌려놓고 뛰고 있으니까 상대가 만약에 달려나올 때 양민혁은 먼저 몸을 돌리면서 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발 더 스텝이 빠른 거죠. 볼을 받자마자 뒷발로 주고 본인은 뛰어가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지난 시즌 K리그에서도 K리그 내에서 양민혁 선수가 몸싸움이 뭐 우월한 선수는 아니니까 프로 무대에 올라올 때 프로 무대에 어떻게 적응할 거냐 이게 또 있었는데 K리그에서도 잘 보여줬던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시면 상대가 달려 나오니까 힐 패스 딱 주고요. 본인은 달려갑니다. 이때 상대는 달려 나오니까 역동작에 걸리고 이때 양민혁이 먼저 달려 나갈 때 볼을 받은 이제 프레이가 바로 패스를 주는 거죠. 그리고 상대가 약간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있으니까 뒷공간을 이제 활용을 하는 거고 다만 여기서 이제 양민혁 선수가 약간 먼저 뛰어 들어가면서 좀 오프사이드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는데 어쨌든 요 패스가 들어가면서 터치 한 번에 상대의 움직임을 속이면서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장면이었습니다.
뭔가 양민 선수가 저런 이제 장면에서 순간순간 점점 더 챔피언십 무대 그리고 잉글랜드 축구에 적응을 해 나가는 모습도 보인다.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토트넘도 양민혁을 QPR로 임대를 보낸 거니까 출전 시간도 점점 많아지고 잉글랜드 축구에 점점 더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플레이를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될지를 양민 선수가 점점 더 보여주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출전 시간도 QPR에서 어쨌든 이 경기 숫자도 많고 지난번 경기에서는 뭐 20분, 30분 그렇게 뛰다가 이제 양민 선수가 오늘 경기는 선발로 나와서 60분 넘게 뛰었고 이런 걸 보면 뭔가 QPR 임대가 양민혁 선수의 자신감적인 측면 그리고 잉글랜드 무대에서의 적응적인 측면 이런 것에서 충분히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그래서 오늘 경기를 보면 양민혁 선수의 아주 반짝이는 재능을 또 볼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아마 오늘 경기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출전 시간도 늘어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여러분, 100년 된 산삼 드셔보셨나요? 지금부터 놀라운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바로 건강식품계 에르메스라 불리는데요. 30년 산삼 연구의 진심, 프리미엄 건강식품 브랜드 백진삼입니다. 백진삼은 귀하고도 신비로운 100년 된 산삼의 DNA를 99% 복제해 현대기술로 재현해낸 브랜드입니다. 백진삼 섬기력은 한마디로 활력이 필요할 때 미친 회복. 여러분, 딱 7일만 드셔보세요.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7일 이내 효과 없을 시 100% 환불까지 가능합니다.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